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엔젝타 코리아 브론즈 김주현 아이비오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인천지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빨리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내가 왜 엔젝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Y 엔젝타를 발표하실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요. Y 엔젝타를 해주실 분은 아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이다연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시고 빠짐없이 시스템에 참석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다연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젝타 코리아 뉴 시니어 이다연 아이비어입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스폰서님께서 오늘 Y 엔젝타가 있다고 해서 스폰서님께서 시키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작은 소망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딸을 출산하고 싶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딸을 꼭 출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둘째 딸을 얻게 되었고, 당시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서 저는 만삭이면서도 이제 핸들이 이 배에 부딪힐 때가 되면서도 당근이라는 그 중고 어플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 형편에 맞게 살림을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이쁜 딸을 출산을 하고 그 딸이 이제 어느 날 앉아서 놀고 있는데 그 네일을 입었는데 그거 역시도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목이 조금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예쁜 딸인데 만약에 새 옷을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 그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도 뭔가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지금의 삶을 질을 좀 더 높여야 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고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살아왔었는데, 저는 암땡땡의 제품을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애용자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네트워크가 저한테 와서 제가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접해봤고, 그러면서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암땡땡이 그런 그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네트워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정말 좋은 거구나,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또 방법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할 수 있겠네, 괜찮겠네, 잘 될 수 있겠네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을 때도 주변에서 왜 그걸 하냐, 왜 이제 하냐,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도 저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갔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좀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엔젝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엔젝타가 너무 빨리 이해가 됐고요. 너무 이제 그 뭐 추천 수당, 후원 수당 이런 것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저는 네트워크를 선택했던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엔젝타가 왔을 때도 추천 수당, 후원 수당이 너무 강력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것만 들어왔지만 나중에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수당들이 너무 팩트 있게, 그래서 제가 암땡땡을 할 때에는 네트워크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엔젝타를 듣고서는
네트워크가 좋지만 그 중에서도 엔젝타가 정말 최고고 유일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아침에 큰애는 학교 이제 6학년이라서 거의 제 손을 안 타지만 둘째랑 셋째는 2살, 3살, 2살이라서 정말 손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특히 시스템으로 올 때 저는 아침에 그냥 정말 계속 입에 빨리빨리를 달고 이제 아이들을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빨리 아산에서 여기를 출발해 오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도 정말 솔직히 버겁기는 해요. 특히 시스템을 오던 날이면 더 버겁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보내고 저는 계속 시스템에 앞으로도 잘 참석을 할 것이고요. 오늘 만약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엔젝타가 왜 좋은지, 분명히 엔젝타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 스폰서님들과 다시 잘 이제 상의를 해서 잘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Y엔젝타를 발표해 주신 이다연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메인 시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이분을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되게 쑥스럽네요. 이분이 처음에 엔젝타 사인을 했을 때 저희 김송자 스폰서님이 네트워크상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분이 제가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엄청 뭐를 하든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세요. 진짜 노력파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타고나진 않았지만 엄청 노력하셔서 지금은 사업 설명이면 사업 설명, 파트너들 후원 미팅이면 후원 미팅, 그리고 SNS면 SNS, 정말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 눈에만 공유보다 잘생긴 엔젝타 코리아 엔젝타의 공유 강호철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진 찍으면 돼요.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강호철 아이비오입니다. 사회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김 전사님 사회 너무 잘 보지 않나요? 예, 막 떨린다 그러는데 별로 떨지도 않고. 혹시 저분이랑 저랑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어떤 사이인데요? 부부요? 부부? 아니에요. 예. 저분이랑 저랑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네. 파트너랑 스폰서 사이예요. 네.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파트너로 변신을 해요. 이렇게. 네. 집에 가면 다시 와이프로 변신을 해요. 네. 네. 이런 사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 한라산만 빼고 다 경보래요. 태백산도 너무 덥대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데는 한라산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오셨어요? 더위 피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전 저보러 온 줄 알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예. 아무튼 더위를 피하러 오셨던, 아니면 엔젝타를 알아보러 오셨던, 아니면 사업이 궁금해서 오셨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 엔젝타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회사가 좀 뜨다 보니까 주위에서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먹고 나았다, 물론 나은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나았다, 고쳤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도움받았다, 개선이 됐다 이런 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뭐 다이어트 커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쓰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커피 다이어트 이건 된대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 습식 동결 건조는 안 된대요. 예, 근데 습식 공법으로 동결 건조한 건 된대요. 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정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될까요?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냐? 저는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저는 원래 네트워크 자체를 되게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 네트워크 엔젝타라는 도구를 진표 스폰서님이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커피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누가 가자 그런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손님 계약 안 해도 되니까 손절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외갓집이 예전에 조이팔 아시죠? 조이팔이 하던 금융 다단계로 한 20억 정도를 날려먹은 이력이 있어서 네트워크다라고 하면 정말 학을 띄웠어요. 그 흔한 다 쓴다는 아메이 제품도 저는 안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애가 터지는 회사에 다시마 간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게 네트워크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접하면서 누가 먹고 좋아졌더라, 나도 먹고 좋아져. 그래서 정말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그냥 유통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통의 흐름. 옛날에 재래식 유통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거쳐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의 제품을 샀대요. 근데 이건 정말 재래식. 요즘 유통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0원의 물건을 만들고 광고를 통해서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7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을 했다. 근데 미래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유통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거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냥 제품을 산대요. 요즘에 직거래들 많이 하시나요? 네, 직거래들 많이 하시는데 해외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직거래가 그럼 뭐야? 나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직거래라고 얘기를 하지? 봤더니 예전부터도 직거래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그 일산에서 호프집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앞에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아버지가 잡으시고 제가 팔아요. 직거래 맞나요? 횟집 가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중매인이 직접 운영하는 집.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대형 할인마트들도 직거래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띄워왔어요. 농수산물을. 근데 요즘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런 데들이 밭대기로 그냥 계약을 해요. 시골에서 그냥 밭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 앞에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마트가 처음에 생기면 어때요?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고 싸죠. 그리고 제품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가면 처음에 마트가 생기면 어떻게 사요? 그죠. 엄청 사요. 그죠. 왜 그러냐면 신기한 물건들도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근데 엄청 사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을 샀어. 사장님이 거기서 마트에서 50만 원을 샀어요. 근데 50만 원어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장님한테 소개를 했어. 야, 옆에 마트 생겼는데 거기가 최고야. 물건도 좋고 싸고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 사장님이 사셨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이번 달에 이 사장님이 산 50만 원어치에 대한 5만 원이 수당으로 준대요. 포인트로 돈으로 준대요. 어때요? 좋아요? 예. 근데 사장님도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사장님이 야, 네가 거기서 샀는데 와, 네가 샀다고 나한테 5만 원을 줘. 소개 수당으로. 대박이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장님 진짜? 옆에 사장님한테 소개를 했네. 야야야, 거기 가봐. 거기가 진짜 싸고 좋대. 이 사장님은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마트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코스트코를 처음 갔을 때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막 50만 원, 60만 원씩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걸 거의 한두 달 정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 사장님은 100만 원을 샀더니 이 사장님한테 10만 원 수당을 준대요. 우와, 대박이지 않나요? 그랬더니 점점 팀이 커진대요. 그게 직거래 방식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예. 아니, 너무 괜찮은데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유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업으로 해보자. 부동산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경제가 초비상이래요. 그죠? 초비상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어려워요? 직장인들이 일단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월급 빼고 다 오른대요. 그죠?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투잡을 해야 된다 그러고 7명 정도는 내 연봉에 만족을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투잡을 왜 해야 되냐면 집들을 다 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집을 다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집을 못 사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받는 수입의 반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한 110년 정도 걸린대요. 서울에 집을 살려면. 그러니까 평생 그냥 집을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사는 데만 모든 걸 다 투자한다 그러면 생활이 있나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직장인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소비를 닫죠. 소비를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힘들어져요. 자영업자들. 1인당 그 가게당 빚이 보통 한 3, 4억 정도 된대요. 3, 4억 정도. 그리고 자영업자 3명 중에 1명은 지금 폐업을 고려를 하고 있대요. 자영업자 100군데가 오픈을 하면 80% 정도는 3년 안에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15% 정도만 현상 유지하고 있대요. 이 현상 유지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네. 어디 가서 100만 원 받고 월급 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몇 억을 투자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게 문 안 닫을 정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 이하 성공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은 1%도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어딜 가나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죠. 임대문이. 제가 파주 사는데요. 집에서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보이는데 농담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보여요. 진짜 북한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와, 북한 뷰. 날씨가 맑으면 저는 선명하게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좀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선명하게 보이는데 파주에서 제일 핫한 데가 야당동이라는 데예요. 야당역. 예, 거기 보면 정말 핫하거든요. 나이트도 있어요. 파주에. 예, 그만큼 핫한 동네입니다. 돔도 열린대요. 예. 근데 거기만 가도 이런 임대 문의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왜 그러냐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수지 타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는 너무 잘 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돼요. 장사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구글에서는 생명 연장이 목표래요. 지금 안 그래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만기 뭐 이런 걸 12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은 140살까지 산대요. 예. 50 이상이 무조건 50 이상은 100살 정도까지 살고 50세 이하는 120세.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40세까지 산다는데 지금 일본 인구 10명 중에 1명은 80세가 넘어가고요. 맥도날드에서는 90세 직원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대요. 열심히 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하면 노인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하대요. 보시면 48.5%예요. 가난한 인구가. 노인 2명 중에 1명. 근데 그중에 70%는 극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사셨을까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있고 쪽방촌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 사시느냐 하면
현실에 대한 것만 너무 눈에 보였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길가에 종이박스 하나 꺼내놓으면 빛의 속도로 주워가죠. 지금 많이 올랐대요, 폐지값이.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할 때만 해도 1kg에 한 6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82원 정도 한대요. 리어카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노인들 가잖아요. 한 5,000원, 6,000원 한대요. 그러면 기껏해야 김밥 한 줄이에요, 요즘에. 그거 하려고 하루 종일 노력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날씨가 이 날씨에 돌아다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개척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에만 안주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노후 대비 준비들을 다들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는 다 이제 한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게 왜 부족하냐 하면 친구들하고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요 정도는 해놓고 좀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후 준비가 힘든데 사람이 일할 때는 점점 없어지죠. 최저임금이 25년 기준으로 1,030원이래. 아니 1,030원이래요. 한 달 월급이 210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키오스크들이 다 나와 있죠. 요 정말 큰 키오스크 한 대 임대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테이블 오다라고 테이블마다 있는 거 있죠. 그건 한 대당 10,000원이래요. 내가 테이블 10개짜리 식당 차리려 그러면 테이블 오다 키오스크 10개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돼요. 10만 원이면.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 쓰면 술 먹고 안 나와. 뭐 어떠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진표 스폰서님이 중국집을 잠깐 했었는데 직원이 돈에 손을 대. 정말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계가 다 대체된다고 20, 30년 전에 막 얘기할 때 다들 콧방귀 꼈어요. 그죠? 그 콧방귀 끼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누가 죽인다. 자세 나오는데.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받고 끼. 아직. 너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야, 어제 거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지?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죠?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박줄에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거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아이, 똑같은 말하는 얘기야. 물을 사 먹을 때 됐어.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웃자고 다들 해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키오스크가 들어와 있어서 사람이 일할 때들이 거의 없어요. 핸드폰 정말 요렇게 하는 게 다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끔 노트북도 이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노트북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 은행도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0세가 시작이 되면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10년, 15년 정도 일하면 나가라 그런대요. 일할 데가 없어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끝까지 버스 운전할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데 자율주행이 거의 초고도화가 돼가지고 조만간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 튀긴대요. 사람이 1시간에 치킨 몇 마리 튀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마리 튀겨도 정말 많이 튀기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치킨 튀기는 로봇가. 그리고 보시면 샐러드, 떡볶이, 덮밥, 돈가스 만드는 10평 주방에 로봇 그냥 4대 있대요. 볶음밥도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김밥을 사는데 김밥 써는 기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김밥 딱 올려놓으니까 썰어주더라고요. 야, 조만간 김밥 싸는 기계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벌써. 예. 아, 정말 빠르구나. 내가 상상만 해도 그냥 사람 상상하는 거는 이미 뒤처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달 이것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건데 23년 7월 달에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건대에서 시범 사업으로 로봇 배달 사업을 시행한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강남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1년 만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요것도 잠깐 볼게요. 얼마큼 빨라지는지. 격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이 대회에서 영화에서나 봤던 로봇의 격투가 현실화됐는데요. 계속 틀어주세요. 끝났나요? 네, 이런 실시간의 묘미가 또 이런 NG에 있어요. NG에 있는데 안영진 자님 정말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뻘쭘한 시간에 사람처럼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는 로봇 격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이 대회에서 영화에서나 봤던 로봇의 격투가 현실화됐는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사각 링에 오른 인간형 로봇. 머리에는 보호대를, 손에는 권투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第一回合现场准备 주먹을 서로 겨누고 있던 두 로봇이 시작 종소리와 함께 동시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검은색 로봇이 발차기를 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분홍색 로봇은 그것밖에 안 되냐는 듯 엉덩이를 툭툭 치며 상대 로봇을 도발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검은색 로봇은 니킥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립니다. 获得3分。对，而且看他那个。 공격이 성공하면 주먹은 1점, 발차기는 3점을 얻고 넘어지면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상대방의 수시로 등을 보이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뒷걸음질치다 링 밖으로 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대의 공격을 예측해 회피하는 등 격투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로봇 스스로 판단을 하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有了这个基础之后，比如说我们可以把这个比赛当中我们训练习得的这个平衡能力，去反哺到我们日常的一些机型当中，或者未来的一些机器当中去。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의 행동은 점점 사람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는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일을 해냈습니다.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일을 로봇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테슬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촬영된 일상생활 영상을 로봇에게 학습시켰다며 4년 안에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2개월 정도 전에 뉴스예요. 근데 최근 뉴스는 이거보다 더 발전했어요. AI에 대한 얘기를 보면 와 정말 빠르다.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 진짜 사람은 정말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AI 기계는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입고 먹고 쓰고 먹고 싸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살이 안 쪄요. 안 먹으니까. 그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걸 안 해요. 암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병원 갈 일도 없고. 근데 사람은 입고 먹고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고 먹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소비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네트워크래요.
근데 네트워크 뭐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다 하지 말래요. 그죠? 다 하지 말라는데 제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동남아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하지 말래. 근데 전문가들은 다 하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퇴직을 했어요. 할 게 없어. 치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옷가게 사장님한테 치킨집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면 치킨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쫄딱 망한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치킨집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트워크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돈의 흐름도 보면 직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데 투자자 아니면 사업가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업가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없어도 된대요. 아주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하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백만장자 탄생 직업군 순위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위, 3위도 있어요. 근데 2위, 3위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1위는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점점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경기장에서 점점 알리고 있어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도 강남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하철 2호선, 3호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선능역, 선능, 강남 이런 식으로 교대역, 양재역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혜훈 사장님이 선능에서 사진을 찍으셨대요.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각도가 달라요. 예, 각도가 다릅니다. 네. 네, 이혜훈 사장님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몰래 찍었다고 하는데 전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예, 그게 이혜훈 사장님이랑 저랑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엔젝타가 여기 있습니다. 예, 오케이 등록 다단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점점 하고 있어요. 다단계나 후원 방문 판매 안심하고 시작을 하래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아이들도 직접 지금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엔젝타야? 다 이거저거 많은데 왜 다 엔젝타지? 근데 굳이 엔젝타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점에만 맞으면 됩니다. 이 기준점 뭐가 있냐면 4가지 기준점이에요. 미국 회사, 합법 회사,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요거에만 적절하게 맞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손해보거나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회사 해라. 왜 미국 회사를 하라 그럴까요? 예, 미국에서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었대요. 김치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죠. 태권도의 종주국은 어디예요? 한국이죠. 태권도로 가르치려고 우리 애를 데리고 갔는데 노랑머리에 파란 눈에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죠. 거기서 태권도를 애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영어 배우는 데는 괜찮겠죠. 근데 태권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종주국이래요. 근데 종주국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회장님이 경험이 있는 데를 찾아라. 그게 제일 약속을 잘 지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지키냐라고 봤더니 2003년도에 엔젝타가 설립이 되고요.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9년 동안 무려 7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속을 지켰대요. 그리고 2015년도에 커피가 런칭되고 나서 매년 더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지켰냐, 무슨 약속을 지켰냐라고 얘기했더니 9년 동안 손해였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이런 약속을 했대요. 난 엔젝타를 전하는 한 명의 사업자만 있어도 철수하지 않는다. 근데 지사장님이 중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월급 받기 너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철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회장님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신뢰의 사업이고 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다. 한국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은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깨라고 있다고. 예. 근데 이분은 9년 동안 70억을 손해면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7천만 원 한 달에 손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회사인데 지금 이 어깨 1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회사 없어질까요? 내가 없어질까 걱정해야지 회사 없어질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제686호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1241개의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줬대요. 근데 그 중에서 1124개가 없어지고 현재 117개의 회사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117개 회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1위부터 5위까지는 내 자리가 없다. 이제 와서 그거 하면 아까 김다현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돈이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암땡땡 같은 애가 터지는 회사나 허벌나게 빡센 회사 그런 데는 이미 내 자리가 없어요. 그죠? 이제 와서 그거 하면 정보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막 생긴 회사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엔젝타는 너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10-10-1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이상 됐는지 회사가 10개국 이상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인지 그리고 매달 10억 이상 하는지 이걸 딱 봤더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엔젝타밖에 없대요. 10년 이상 됐는데 안정적인 회사, 내 자리가 있는 회사 그리고 10개국 이상이 나가 있는지 13개 국가에 지금 나가 있고요. 매달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제품. 제품은 저는 엔젝타를 만나기 전에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에 뭐 많이 마시면 한 10잔, 아무리 적게 먹어도 5잔, 6잔. 계산을 해보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엔젝타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보통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커피값으로 썼더라고요. 물론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손님 접대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쓰긴 했지만 오롯이 내가 먹는 커피만으로도 따졌을 때도 한 4, 5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데 이런 커피가 건강을 입혔다? 바꿔 먹는다? 너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뜬금없이 세포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는 사실 그냥 커피 회사가 아니고요. 살론 회사가 아니고 세포를 연구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포커스가 세포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포를 가만히 뜯어봤더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리보솜, 골지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래요. 이 세포 속에도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엔진이 왜 중요할까요? 예, 얘가 뭐든지 움직이려면 엔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잘 안 움직이죠. 막 매연 팍팍 싸가면서 갤갤갤 되잖아요. 언덕길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근데 그런 오래된 자동차도 엔진만 쌩쌩하면 어때요? 예, 잘 가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 초록불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차가 70년대 차고요. 그 주황색 차가 최신형 스포츠카예요. 짧은 거리를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고 있는 두 스포츠카와 저 멀리서 더 엄청난 속도로 네, 여기까지 틀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엔진이 쌩쌩한 차들은 옛날 차들도 아주 앞바퀴를 들고 갈 정도로 힘이 세요. 근데 엔진이 없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엔진이 없으면. 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재밌나요? 예. 근데 안 넘어가요, 다음으로. 왜 제 사업 설명회 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자, 그래서 세포를 뜯어보니까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있는데 두 가지가 그냥 거의 똑같대요. 근데 다른 걸 가만히 뜯어봤더니 다른 게 뭐냐면 정상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한 200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비정상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10에서 2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지방, 염증, 독소 이런 애들이 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제약회사들은 이 지방, 염증, 독소를 어떻게 뺄까 결과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이 엔젝타는 이게 왜 찼지?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제로 빼면 이 정상세포에서 지방염증 독소를 강제로 빼면 이런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세포는 톡 건드려도 잘 굴러가죠. 예. 예를 들어서 안영진 사장님이 이 공을 차고 손흥민이 이 찌그러진 공을 와서 찼어요. 어떤 게 멀리 날아갈까요? 예, 안영진 사장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찬 공이 손흥민이 찬 공보다 훨씬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제로 뭔가를 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정준하 아시죠? 18kg를 감량했는데 한 20년 늙은 것 같죠. 예. 조영구 아시죠? 요즘에 그 이삿짐도 하시고 하시는 연구 의사라고 하잖아요. 광고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이 15kg를 뺐는데 얼굴은 거의 입관 전에 얼굴이 됐대요.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화제가 된. 예. 근데 이게 저거든요. 제가 이게 23년 2월 달이에요. 제가 보통 살이 빠지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 살이 빠졌거든요. 한 4kg 정도 살이 빠졌어요. 근데 탄력은 더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지방염증 독소 이게 강제로 빼지 말고 얘네를 왜 찾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네가 왜 찾지? 봤더니 바로 그거 사진 찍지 마세요. 이거는 금지. 자,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대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살아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이 미토콘드리아를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베리류를 많이 먹으래요. 베리류. 아사이베리, 마키베리, 블루베리, 노니, 아로니아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0년 동안 버려졌던 커피 열매 껍데기에서 블루베리의 625배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안토시아닌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버려졌던 커피 열매를 가지고 엔젝타에서 커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우리가 먹는 커피 이런 커피잖아요. 알맹이만 꺼내서 새까맣게 태워서 이렇게 갈아 먹는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사실은. 근데 암 환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어때요? 먹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 태우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카페인이 산화가 돼요. 산화라는 건 되게 좀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 몸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엔젝타 커피는 습식 공법으로 동결 건조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든 엔젝타 커피에다가 PXP 쌀 추출물을 추가를 해서 아주 건강한 커피인데 세계 특허 6개가 걸려 있어서 오직 엔젝타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커피 베리빈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몸에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이걸로 커피 하루에 1~2잔 정도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세포가 싫어하는 활성산소를 빼줬으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는 거래요. 폴리가 많다, 사카라이드가 탄수화 분자라고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소 단위의 당체, 다당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펩타이드는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채소 단위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많냐 그랬더니 쌀에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쌀 중에서도 쌀 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쌀 추출물이에요. 쌀 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옥타코사놀, 알파 토코페롤, 감마 오리지널, 가바, IP6 이런 3,0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이 쌀룬에 다 들어있는데 여태까지 버려져 왔죠. 예, 왜 버려져 왔냐면 치명적인 약점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씨앗이다 보니까 농약을 빨아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약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즘에는 농약을 그냥 비행기로 뿌려요.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농약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2번째는 흡수 문제. 씨앗이다 보니까 동물이 소화 흡수를 못 시켜요. 그게 이 씨앗들이
그 살아나갈 수 있는 그냥 힘이에요. 동물들이 씨앗을 소화 흡수를 시켜버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은 다 멸종돼요. 얘네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소화 흡수를 안 시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씨 먹고 수박씨 먹으면 다 변으로 나오죠. 똑같아요. 씨앗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엔 무슨 참외가 있었죠? 개똥참외가 있었죠. 개똥참외. 예. 먹고 그 똥으로 나온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개똥참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동물들은 이 씨앗을 소화 흡수를 못 시켜요. 근데 이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엔젝타에서 해결하는 게 뭐냐면, 농약 문제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을 했습니다. 벨기에, 호주, 태국에서 나는 약용 쌀을 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 흡수 문제는 알파 글리칸 공법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술 공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세포의 벽이 이렇게 촘촘하게 생겼어요. 가정집 보면 다 방충망이 있죠. 네, 방충망이 있는데 어떤 것까지 걸러줘요? 미세먼지도 못 걸러줘요. 사실은 방충망 가지고는. 근데 웬만한 뭐 굵은 뭐 먼지라든지 이런 건 다 걸러주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도 못 걸러주는데 초미세먼지는 어때요? 더 못 걸러주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쌀 추출물을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게 그냥 나눠놨다. 그래서 세포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알파 글리칸 공법이라는 걸 써서 아주 작게 나눠놓은 거예요. 가수분해 24번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아주 그냥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흡수가 잘 되게 해놨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화력발전소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영양소를 넣어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그냥 자가 복제를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 자가 치유력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가게 해준 한 끼 식사와 후식 커피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은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거의 없대요. 이게 뭐냐면 당뇨병에 걸렸다가 아니고요. 당뇨병이 뭐냐면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면 그걸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췌장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다. 그러면 췌장세포에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주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고 당뇨병이 고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미토콘드리아 개수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아니고 암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이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암 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라고 있어요. 그 NK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암을 공격을 못 해요. 암 세포를.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NK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주면 암이 안 걸리네. 이게 이 원리가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얘기인데,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의사 욕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큰아들이 의사래요. 몰랐지. 근데 아니 어머니, 의사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이건 뭐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은 사실 병을 고쳐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고쳐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고쳐질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의사들도. 식습관을 바꾸고 한다 그러면 고쳐지는 건 알아요. 근데 의사들도 알아요. 그분들이 식습관을 못 고치는 걸. 인정하시나요? 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살 안 찌려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 운동 열심히 하세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니까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약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약을 제일 잘 만든다는 독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약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 생기죠? 부작용 막는 약까지 먹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그만큼 약을 많이 먹는데 약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결정하시면 돼요.
뭐 눈이 안 좋으면 루테인, 간이 안 좋으면 밀크시슬, 글루코사민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실 건지 아침 식사 이렇게 바꿔 드실 건지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자가 면역력, 자가 치유력이 그냥 높아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를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커피로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하자. 자, 이런 강력한 제품을 이제 체험 사례가 너무 많대요. 이 사장님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사장님 제가 체험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정자 사장님을 모시고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정자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엔젤엑스 코리안 유정자입니다. 저는 병원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변비 때문에 갔는데 한 3년을 그것도 치료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고 이제 딱 이제 여기서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를 먹는데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염증이 하도 많으니까 그 커피 그거 먹고선도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 이튿날 바로 여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옆에서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말이 하나도 이게 해갖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머리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귀가 멍하고 그냥 사람이 아니었었지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침도 없고 이게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껌모냐 이게 남아요. 음식물이. 그래갖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그러면은 가질 못하는 거야. 사례가 들리면은 반은 죽어요. 내려와야 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리 있게 이걸 못하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식품 먹고서 가래가 그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호전이 계속 나는 거예요. 조금 저거 하면은 또 괜찮다가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발바닥까지 그랬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걷지를 못하고 뒤뚱뒤뚱 걸었으니까 이게 얼굴이 새카매져 갖고 그게 너무 많이 약을 먹고 식품 먹고 막 짬뽕을 하니까 이제 내가 아프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려고선 먹었던 게 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갖고 이제 이 독을 이제 조금씩 빼니까는 몸이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강력한 체험을 들려주신 유정자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정자 사장님처럼 강력한 체험을 느끼시려면 요 두 가지를 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PXP 포르테와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아침 식사 바꿔 드시고 반찬으로 B12를 드시는데 이 쌀 추출물 두 가지가 내 몸에 50% 정도의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 B12가 나머지 50%를 줘요. 왜 그러냐면 몸에 들어온 좋은 게 몸에 들어오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이나 고지혈증 환자들이 손발이 괴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안 되죠. 얘가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 내 영양소를 데려다줘서 손끝 발끝에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든 시그니처 블렌드 요거만 드셔줘도 우리 몸이 가장 강력하게 유정자 사장님처럼 체험을 느낄 수가 있다. 단 많이 드셔라. 예, 열심히 많이 드시면 더 빨리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그냥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아침에 저희 김성자 스폰서님이 어디서 숨겨놓으신 RXP를 저 한 포를 주셨는데 강의한다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품이 품절돼가지고 10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10월 달 이후에 나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강원도에 어떤 분들은 요거만 한 100박스씩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100박스를 시킨대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시키나 봤더니 이런 얘기하면 저는 불법 광고가 아니고 제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낚시터인데 원주에 있는 낚시터인데 이렇게 써놨대요. 천연 비아그라 이렇게 써놨대요. 그렇게 잘 판대요. 잘 팔린대요. 남자들한테 정말 강력하고 여자들 피로 회복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제품 한번 써보세요. 사업하신다고 하면 전 제품 써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제가 공부한 대로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는 제일 강력해요.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당이 총 6가지예요. 6가지 중에서 4가지와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엔젝타에서는 회원 가입이 22만 원부터 회원 가입이 돼요. 근데 22만 원 정도 회원 가입을 하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220 패키지를 한다 그러면 5번, 6번 수당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추천 수당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먹고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소개를 했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금액의 10%가 바로 나와요. 정말 빠르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밤 11시 50분에 주문을 했으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3일 만에 바로 수당이 나온다. 정말 빠른 강력한 수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95% 정도는 추천 수당이 없어요. 그리고 금액의 10% 주는 데는 엔젝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포인트의 10%, 포인트의 5%이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요거만 해도 굉장한 프로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후원 수당.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그냥 요거만 기억하세요. 22.2%다. 이거는 글로벌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데 누구나 똑같이 준다. 차등 지급이 없다. 오늘 사인한 사람부터 중간 직급자, 최고 직급자까지 똑같이 22.2%를 주는 데는 엔젝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MDM 글로벌 수당. 이거는 회장님의 마인드가 좀 녹아있는 수당 같아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3위 직급자들한테 많이 주는데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달 유지를 했을 때 100만 원씩 더 줄게라고 얘기하는 아주 작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취 보너스. 이것도 타 회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유지 조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지를 해야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회사는 한 번 달성하면 주고 끝. 첫 번째 직급 50만 원부터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1억 8천만 원까지 한 번 달성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3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두 번째 달까지 어찌어찌 유지를 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한 1억 정도를 더 사면 1억 8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1억 8천만 원 준다는데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재기가 전혀 필요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수당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진짜 수당인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수당인데 추천 매칭 수당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사장님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열심히 돈 벌게 도와줬는데 100만 원을 벌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도와줬어. 그렇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10%에서 40%까지 이 사장님 거를 뺏어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수당으로 준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누군가를 벌게 해주고 누구는 20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 벌게 해줬으면 직급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만이에요. 직급에 따라서 10%에서 40%까지 주는데 저는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이죠. 그럼 40%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금액을 다 더해서 그냥 40%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대박인 게 인원 제한이 없대요. 100명 추천하면 100명, 1000명 추천하면 1000명 거를 다 준대요. 근데 이거를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좀 직접 추천을 좀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희한하게 저도 그렇고 직접 추천을 잘 못해요. 지인들이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요. 일단 잘 안 믿더라고요. 지인들은. 차라리 개척이 난데 지금은 개척할 시간이 없어요.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해 주느라고 개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 때 직접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이 또 두 분이 있잖아요. 김기복 스폰서님은 직접 추천을 2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이수진 스폰서님은 추천을 많이 했을까요?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약간 죄송합니다, 스폰서님. 약간 사행성 같은데 몇 달 전에 이수진 스폰서님이 일산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땡동 한 3시 1분인데 매칭 수당 들어오는 날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스폰서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정말 이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금액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 달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달 조금씩은 다르니까. 근데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김기복 스폰서님 죄송합니다만 풀로 들어와야지 2,400이에요. 매칭 수당 하나만으로. 근데 이런 거에서 최고 직급자가 됐을 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직접 추천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당이다.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모든 이제 전 세계 부자가 된 자수성가들 보면 10원, 뭐 5원 요 정도의 로얄티로 부자가 됐대요. 우리나라 걸로 보자면 벚꽃 엔딩, 버스커 아시죠? 예. 제 노래를 못 해갖고 노래는 못 불러드리겠는데 아무튼 벚꽃 시절만 되면 연금이래요. 연평균 10억을 번대요. 연평균 10억. 지금 번 돈이 뭐 몇십억 되겠죠. 몇백억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 나훈아 매달 1억 이상 번대요. 나훈아도. 근데 제가 이걸 왜 갖다 놨냐면 남진도 비슷한 시기에 정말 유명한 가수 아니에요? 근데 남진은 자기 노래가 별로 없대요. 자기가 작사한 노래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남진은 이런 저작권료가 없대요. 근데 그 나훈아는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소프트웨어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한 5원, 6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요. 스타벅스 회장님도 커피 한 잔 팔려나갈 때마다 10원의 로열티를 받는데요. 근데 저희 엔젝타에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9대까지 커피 한 포가 뜯겨져 나갈 때마다 24원의 로열티를 준대요.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프로모션이에요. 25년 12월 달까지 비전팩이나 드림 오더팩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준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4명을 소개를 하고 그 4명이 4명을 하고 4명이 4명을 했을 때 9대까지 내려갔을 때 한 달에 5억이라는 플랜이 나와요. 예.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 1% 정도만 돼서 1%만 해도 500만 원이에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어때요? 예,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거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제가 23년 3월 달에 전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를 그 추납이라고 해서 강남 엄마들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금보험을 추가 납부해서 나중에 돈을 더 받는 게 강남 엄마들 그 재테크라고 해요. 그래서 매달 한 20몇만 원씩을 와이프랑 둘이서 지금 아까 사회에 보신 분 있죠? 그분이랑 상의를 해서 40몇만 원을 매달 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14만 3천 원씩 한 5, 6년만 보도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때. 해지를 하고 요거를 하는데 아니 매달 이거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커피 원래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이거 향이 나랑은 안 맞아. 난 향 때문에 먹어. 진짜 그런 소리 진짜 향 때문에 드시는 분들 100명에 1명도 될까 말까예요. 특히 남자분들 그런데 커피숍 가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잖아요. 갖고 딱 와서 앉는 순간 반은 없어져요. 그냥 한 쭉 빨면 없어져요. 향은 진짜 웃기지 말라 그래요. 무슨 향이에요. 그냥 시원한 맛에 먹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진대요.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먹던 커피인데
하루로 계산하면 14만 3천 원을 4,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바꿔 먹던 커피값보다 더 적게 드는데 와, 연금보험이 된다고? 너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이거 준비를 좀 하면서 아까 삐끼삐끼 좀 쳤죠. 예, 이게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토니안이라는 그 H.O.T가 만들었는데 1억 뷰를 찍었대요. 1억 뷰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최소한 2번씩은 들은 거예요. 저작권료 얼마 받았을까요? 맞추시는 분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1억 나왔습니다. 1억. 경매하는 것 같아요. 자, 1억 나왔습니다. 1억 2천. 자, 예? 빵원 땡. 예, 땡. 자, 1,000억이요? 아, 1,000억. 예, 땡. 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26만 원 받았대요. 26만 원. 왜 26만 원을 받았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대요. 이 노래가 저작권료 등록을 안 해놨대요. 이거를 뜨고 나서 저작권료를 등록했더니 3개월 했더니 26만 원 나왔대요. 근데 미리 해놨으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최소한 10억 넘게 받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고요. 그 제작사에서 실수로 그걸 등록을 안 했대요. 이게 정말 짧은 건데 이걸 뭐 할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뜰 줄 몰랐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돼요? 오토십 전에 220만 원으로 저작권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토십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사업 안 할 거고 뭐 하고 오토십 안 할 거야. 안 하시는 분들 어때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예, 나중에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 그러면 이 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220 등록을 하고 오토십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밀어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육성을 하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밀어줄까 말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위래요. 일본, 중국을 제치고 2위예요. 2위. 다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들은 다 하고 있었어. 예. 나도 모르는 애가 터지는 그 회사 다시마 간장을 우리 집에서 먹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예.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몰랐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모든 돈 될 때는 초기 극선점 아니면 기득권 때 해야 되죠. 예. 추종자나 개미군단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예. 암 걸리는 회사나 애가 터지는 회사나 허벌나게 빡센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개미군단이에요. 근데 엔젝타는 어디 있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아직까지. 전국 사업자 다 모여 그러면 지금 한 600에서 700명 정도 모이죠. 암땡땡이 전국 사업자 다 모여 그러면 25만 명 모인대요. 25만 명. 애가 터지는 회사가 한 18만 명 정도 모이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모인다는데 이 엔젝타는 지금 700명 모여요. 많이 모여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내일 한다, 모레 한다, 바빠 죽겠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당장 해야죠. 지금 당장 해 돈 벌지 언제 돈 벌어요? 돈 없어서 못 한다? 돈 없으니까 돈 벌어야죠. 예. 무조건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빌 게이츠가 한 얘기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래요. 맞나요? 내 의지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죽는다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래요. 맞나요?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죽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바꿔 먹고 커피 바꿔 마시고 부자로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